네, 안녕하십니까. 신도림고 설명회 맡은 국어 이호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추운데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설명회를 좀 시작을 하면 먼저 제 소개부터 하면 저는 연세대 철학과랑 그 다음에 국어교육 석사 마치고 현재 여기서 장운고랑 신도림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어로. 일단 먼저 보이시다시피 고등국어는 뭐 달라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윈터 하는 친구들도 막 보면은 막 요즘 학교도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막 옷도 갈아입고 뭐 이제 교복도 맞추러 가고 하던데 단순히 이제 교복 갈아입는다고 고등학생이 되지는 않거든요. 예. 보시면 일단 고등학교 국어를 올라가가지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 낯설다 또는 어렵다라고 가장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어렵다의 전제가 되어 있는 건 낯설기 때문이거든요. 물어보면 일단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도 모르고 또는 그 문제나 지문이나 선지나 그런 데 나와 있는 어휘의 뜻을 모르니까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많이 얘기하는 뭐 문해력, 뭐 독해력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하다. 근데 고등국어는 중등과 다르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요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낯설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일단 고등국어는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달라야만 하는지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일단 고등학교 내신국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시간은 50분이거든요. 50분에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한 28문제에서 많으면 36문 정도까지. 근데 이제 신도림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작년 기준으로 하면 30문제 안쪽이에요. 보통은. 거기에 근데 객관식이랑 서답형이랑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일단 공통국어 1은 뒤에 교과서를 띄워놓긴 했는데 1학기 때 하는 거랑 이제 공통국어 2가 2학기 때 하는 건데 굳이 이제 범주를 좀 나눠보면 뭐 화법과 작문 파트 교과서 내에서 그 다음에 물론 매체까지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문법, 문학 그리고 뭐 독서, 매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보시면은 요 문법이랑 문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문법이랑 문학이 공통국어 1에서는 각각 뭐 한 단어씩 2에서도 뭐 한두 단어씩 나와 있는데 일단은 학생들이 봐야 될 게 좀 많아요. 네. 문법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총 4번의 시험을 보는데 어느 정도 학교마다 정해져 있어요.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는 의문변동, 그 다음에 기말고사에는 문법 요소, 그리고 이제 2학기 넘어가면은 그 나란 말싸미 하는 중세국어랑 그리고 학생들이 오히려 제일 어려워하는 한글 맞춤법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문법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는 시문학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그나마 좀 읽을 수 있는 현대시랑 읽을 줄 모르니까 풀 줄 모르는 고전시랑 그리고 이제 현대소설, 뭐 고전소설, 극수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 요 두 개 잡고 가면은 어느 정도 1등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단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수 난기로는 어느 정도 올라가는 단계가 있어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맞췄니? 오고 잘했어. 뭐 요 정도였다면 단순히 암기해가지고는 추론하거나 또는 조금 보기를 활용한 그런 문제 유형을 풀기가 좀 어려워요. 즉 제가 계속 강조할 텐데 결국 뭐 100점 또는 1등급을 좌우하는 거는 스스로 좀 분석하는 능력 그런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뭐 수능이라 해가지고 아직 먼 미래다 거창하다가 아니라 결국은 내신이든 또는 학생들이 3월달에 바로 보게 될 모의고사든 결국 모든 텍스트는 자기가 읽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거든요. 뭐 독해력이라든가 흔히 말하는 문해력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고등국어에서 좀 중요시하는 중학교 국어랑 좀 확실히 다른 그런 지점이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뭐 강좌 소개, 이제 출제 경향, 대비 방향, 출제 경향이 좀 중요하겠죠. 요 순서로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우선 제가 좀 중시하는 4가지입니다. 네. 경험이라고 한다면 물론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모든 걸 다 하는 와중에도 좀 중요한 거 위주로 해야겠죠. 중요한 거 위주로. 즉 어려운 거랑 쉬운 거랑 좀 중요한 거랑 또는 중요하지 않은 거, 중요하지 않다고 안 보는 게 아니라 또는 이제 매년 시험지를 보면서 학교쌤들이 요거는 좀 중요하게 내시더라 하는 그런 부분들
좀 가려서 하고, 두 번째로 이제 뭐 재미 부분이 사실 공부가 뭐가 재밌겠습니까? 저도 재미없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재미를 얻고자 한다면, 이제 오늘도 수업하다가 제가 무슨 말만 하면은 애들이 웃습니다. 이게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올해 국어를 가르친다면서 표준어 고사를 아직도 못하는데 사투리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전혀 뭐 수업에 지장이 있다가 아니라 되려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 또는 중간중간에 뭐 농담을 던지고 싶은 부분 그런 거에서 조금 더 교감 또는 재미 같은 것들을 좀 추구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좀 중요합니다. 원리인데 자, 국어에 숨겨진 좀 원리, 즉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시문학의 원리라던가 소설 분석하는 원리가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당장 교과서 작품은 물론이고 뭐 모의고사, 뭐 낯선 작품들도 모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일관되게 좀 국어에 숨겨진 원리를 위주로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학생들이 결국 의도하는 거는 스스로 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끔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신도림고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 비중이 크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근데 그렇다고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어떻게 나오는지는 제가 시험지를 보여드릴 텐데 어쨌든 외부 지문이 짧게라도 나오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좀 풀어내려면은 좀 원리를 바탕으로 글을 읽는 것들을 좀 체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는 이제 끈기라는 게 일단 이 끈기가 학생들한테 요하기보다는 저부터 좀 해야 되는 건데 매주 주차 테스트를 보는 건 당연하고 제 시험 보면서 일단 문법 같은 거는 당연히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암기 전에 무턱대고 뭐 음운변동 뭐 된소리 대기 외워가 아니라 최대한 좀 학생들에게 쉽게 풀어내서 이해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빈칸을 보든 백지 테스트를 매주 실시하든 끊임없이 좀 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주중에 부르기도 하고요. 정 안 된다면 이런 식으로 좀 강좌를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일단 요게 학생들이 뭐 받았나 모르겠지만 요게 교과서인데 왼쪽이 공통국어 1이라고 이제 1학기 때 배우는 거고 오른쪽이 공통국어 2, 2학기 때 배우는 건데 이제 작년부터 교과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 시험 범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학기 때는 이 중간고사 때는 요 서정갈래 시하는 거랑 이제 서사갈래 소설 여기까지였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원이 2-1의 이제 음운변동 요게 시험 범위였고요. 물론 추가로 3사 단어도 있지만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는 나머지 극갈래랑 수필갈래랑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요소 요렇게가 좀 중요한 단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단 시험 범위가 자 일단 그 다음에 중요한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데 신도림고 내신 특징이나 좀 경향을 보면 일단 시험 범위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물론 작은 편도 아닌데 첫 번째로는 교과서에 일단 단원이 있으면 해당 단원에 나오는 거랑 함께 학습활동에 있는 지문이나 학습활동에 있는 그런 설명 보기까지 같이 내요. 네. 그리고 이제 외부 지문 비중이 작다는 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요 뒤쪽에 먼저 보여드리면 요 첫 번째 시험지, 두 번째 시험, 두 번째, 세 번째를 보시면 요게 이제 외부 지문이거든요. 근데 외부 지문이 단독으로 그냥 떡하니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 보시면 1번부터 해서 5번 그리고 뭐 고전도 1번부터 5번 전부 다 외부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뭐 윤동주의 별에는 밤이 나와 있는데 요게 이 시의 일부를 발췌한 거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외부 지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비중이 작은 건 아니다. 그리고 간간히 쌤들이 내주는 게 뭐냐면 유인물로 뭐 작년에 1학기 시험 기준으로는 현대시 하나 정도 추가가 됐었고 그 다음에 2학기 고전시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서경배곡이라는 거에 추가로 정석가가 추가되게 됐어요. 그래서 단독 외부 지문은 하나, 두 개 정도.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뭐 어떻게 대비를 해야지만이 좀 풀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외부 지문 유형이 좀 신도림고 유형이다. 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교과서 외 문법이라는 게 일단 교과서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4가지 문법이 있는데 특히나 이번에 이제 작년 2학기 기말고사 기준으로 보면은 맞춤법 조항이 교과서에는 한 15항 정도밖에 없는데 근데 쌤들이 추가로 프린트로 나눠준 게 한 5개 정도 추가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법은 좀 어렵게 나오는 편이 아니라 평이하게 나오긴 합니다. 단 서답형은 조금 까다롭게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문법도 추가 지문이 있을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는 복합문제 유형이라는 게 단순히 OX, 정답 찾기, 쉬운 정답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고등국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신형으로도 나오겠지만 이제 흔히 말하는 보기, 외적 증거를 토대로 좀 파악하는 것들. 그런 복합 유형이 나오고 그렇기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암기를 해야 하는 그런 유형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서답형이죠. 서답형인데 뒤에 시험지 보여드리겠지만 꽤 세부 조건이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 이 점수예요 라고 했는데 이제 누적 부분 점수를 받다 보면 까일 수도 있고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 그게 이제 좀 서답형이 좀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전에 조금 시간 관리해가지고 서답형 테스트하는 좀 습관이나 어떤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쓰진 않았는데 이제 또 쌤들이 좋아하는 게 다지선다 같은 것, 기억부터 해가지고 미음. 근데 이제 1번에서는 기억, 디귿, 미음 또는 2번에 니은, 디귿, 릴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간히 나오는 게 어휘나 사자성어 같은 것도 물어봅니다. 근데 배점은 물론 낮은데 그럼 어휘를 어떻게 외워야 합니까? 국어 어휘를. 물론 그건 교과서 필기 내에 나오긴 해요. 물론 그것도 이제 어휘나 사자성어도 빈칸 테스트를 보면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좀 보시면은 요게 일단 문법 문제인데 중세국어긴 한데 일단 보기 조건도 많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4, 5번에 해당하는 거는 찾아 써라. 있는 그대로 찾아 써야 되고 그리고 쉼표를 생각해, 줄표를 생각해라 이렇게 세부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부 조건이. 그리고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기 같은 경우는 쌤들 나오는 유인물 또는 교재에 나오는 개념인데 이거를 기억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적용을 해야 돼요. 그 시간 내에. 요건 외부 지문, 외부 지문이라고 하면 그렇고 그냥 외부 중세 문장인데 충분히 좀 이런 거랑 좀 활용을 해서 풀 수가 있는가, 풀어낼 수 있는가. 자, 그리고 요게 좀 요번 이제 교과서 바뀌면서 조금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법이 외부 지문이 나왔어요, 요게. 소학어내라고 하는 건데 교과서에는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는 지문만 나오는데 요거랑 함께 이제 쌤들이 유인물로 용비어 첨가에 한두 장 정도도 나오긴 했는데 이거 나온 말씀도 없으셨거든요. 근데 이게 단독으로 그냥 외부 지문 문법이 나와버렸다. 물론 충분히 그 중세국어 기본 개념으로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조금 학생들이 당황할 수도 있는 이게 재작년까지는 이런 지문이 안 나왔었거든요. 재작년까지는. 자, 그리고는 이제 신도림국어가 또 특이한 게 보통은 고등국어 문학 작품이라고 한다면 시험지에 나오는 게 이제 연계지문으로 많이 나와요. 연계지문은 가나다 가나 해가지고. 근데 요번에 보니까 이제 현대시 하나가 단독 지문으로 나오긴 했어요. 요번에 이제 재작년까지는 이런 게 없었는데 단독 지문으로 나온다고 쉬운 거냐가 아니라 역시 단독 지문도 좀 서답형으로 해가지고 배점이 나름 있는 그런 식으로도 출제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택지 외부 지문이 계속적으로 요거는 바뀌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출제 경향이. 자, 그러면 이제 신도림국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하는지 원리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보시면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문학 작품이 중요하다 했으니 문학 원리에 따른 일관된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그리고 이제 문학 개념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원리를 통해 분석하다 보면은 당연히 쌓일 수밖에 없는 것들. 뒤에 있는 요게 제가 교재에도 실어놓을 문학의 원리인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시문학의 원리, 현대시든 고전시든 오른쪽에 있는 게 현대소설, 고전소설하는 소설의 원리거든요. 즉 학생들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결국 N이라고 하는 건 나레이터라고 하여 시적 화자인데 이제 내신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시적 화자가 표면상에 드러나 있는가 아니면 숨어 있는가 요 정도. 그리고 O는 오브젝트를 해가지고 결국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뭔지. 그리고 이 S가 중요한데 이 약자는 시츄에이션이겠죠. 근데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결국 모든 문학 작품의 출발은 만족이 아니라 불만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장에 많이 들어보셨을 김소월의 진달래꽃. 그것도 그냥 꽃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임과 이별했다라는 불만족 때문에 사랑 얘기, 그립다, 보고 싶다 그런 게 나온단 말이죠. 결국 이런 마이너스 시츄에이션에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리액션 정서 반응은 무엇인가?
요 네 가지를 스스로 좀 분석을 해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내용 분석 잘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그냥 지식을 쌓기 위한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뭐까지 해야 되냐면 요 H까지 봐줘야 돼요. how라고 해가지고 흔히들 이제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 결국 여기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네. 표현상의 특징들, 그리고 화제의 정서 반응들. 웬만한 선택지에 나온 거는 다 긁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요런 개념어들을 그냥 암기나 할 필요 없어. 사실은 그냥 뭔지 알기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고등국어에서는 수미상관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스스로 적용하고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탄 같은 것들 모르지 않죠. 한탄이라는 정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낯선 작품을 보고 또는 지문을 보고 스스로 이게 한탄이구나를 뽑아낼 수 있게끔. 즉, 요 5가지만 한다면은 내용과 함께 형식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계속 일관된 분석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고, 뭐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1학년 동안 보게 될 소설이 많진 않아요. 교과서에. 한 2-3개 정도? 네. 근데 어쨌든 소설은 흔히들 갈등의 문학이라고 하니, 뭐 외적 갈등인지, 주인공의 어떤 내적 갈등인지, 그리고 뭐 그 이후에 뭐 화자의 어떤 정서 배경 같은 것들, 서술자의 요 툴로 일관되게 좀 정리를 계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단 학교 인물 같은 것들은 당연히 제가 받아가지고 자료를 만들거나 뭐 사자성어나 어휘 같은 것들도 100점이 아무리 낮더라도 놓치면 아쉽거든요. 네, 먹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뭐 모의 중간 또는 모의 기말고사 같은 것들을 실시할 텐데, 요거는 최대한 좀 신도림고 유형에 맞게 요 5번을 진행하는 이유가, 이 중간고사를 이제 OMR 카드 작성까지 하면서 시간 내 하다 보면은 내가 공부를 한 5, 6주차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빵꾸 나 있는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50분 내에 OMR 갖기까지 하면서 실전 감각이라던가 또는 문제풀이 방법. 이 3번이 좀 중요한 게 뭐냐면 학생들마다 이제 자기한테 맞는 문제풀이 옷이 달라요. 어떤 친구들은 뭐 시 먼저 푸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문법이 자신 있어. 그럼 문법 빠르게 먹고 들어간다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해보니까 서답형이 너무 안 돼. 그럼 서답형을 먼저 건드릴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을 좀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뭐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뭐 직전 수업이나 아니면은 수업 끝나고 나서 혹시나 학생들이 못 믿어서가 아닌 이제 제 필기 같은 것들을 추가로 이제 넣어 놓은 것들이고요. 요거는 뭐 이제 빈칸 테스트나 배치 테스트 같은 것들을 거의 매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수업 과정은 주차별로 이제 교과서나 외부 지문 같은 것들이 있다면 분석을 하고, 테스트로 이제 직전 수업하면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테스트가 통과하지 못하면 뭐 귀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시간에 저랑 또 만나야 되거나,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수업은 보통 이제 3월 달에 가면 정신이 없어요. 쌤들도 정신이 없고, 뭐 학생도 정신이 없고, 뭐 반 배정되고, 또 갑자기 또 수행평가 할 수도 있겠고, 그렇게 일단 1주차부터 한 5주차까지는, 학교 진도 눈치를 좀 봐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당장 이제 작년에 뭐 1-1, 1-2단원이 들어갔다고 그게 바로 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눈치를 보면서 진도를 나가다가, 그리고 중간중간에 외부 지문 유인물 같은 것들도 계속 확인을 하고, 그리고 6주차 정도쯤 되면 이제 기출 같은 것들 개별 오답하면서, 요때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낯선 작품들, 이제 문제 녹아 있는 것들 좀 풀이를 해주는 것도 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직전 수업으로 총정리 대비를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수업 개강은 뭐 3월 7일 토요일에 10시부터 일단 1시가 정규 수업이고, 1시부터 2시까지는 기본 클리닉으로 잡혀 있는 시간이고, 혹시나 필요하다면 주중에 좀 제가 부를 수도 있습니다. 뭐 좀 나쁘더라고서 제가 이런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신도림고 맡으면서 이제 나름 그런 상이 있지 않습니까? 교과우수상이라는 거. 교과우수상을 매 학기 전 구경을 했습니다. 네, 구경을 했다라는 건 뭐 누가 나왔으니까 있는 거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고, 추운 시간 또 추운데 좀 와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탐구에서 신도림고 국어 담당하고 있는 디오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